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 차 전지 소재 기업인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비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생산동 4층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갓 출산한 아기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도시숲 조성에 300억 가까이 투입합니다.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고 휴식 공간도 제공하는 일석삼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0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9명, 충주 11명, 제천 3명, 단양 1명, 음성 4명, 괴산 4명, 진천 24명, 증평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3,005명, 누적 사망은 123명입니다. 오늘 오후 청주시의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에서 굉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남아있던 직원 1명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오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정도로 큰 굉음이 여러 차례 울립니다. 피해. 충격에 건물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측 벽도 터져가지고 밖으로 다 아직 무너진 상태이고 또 첫 번째 굉음이 난 다음에 한 10여 초 후에 큰 그 굉음이 나서 앞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오늘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읍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40분 만에 인접소방서 인력이 총동원되는 소방대응 2단계로 격상됐고 100명 넘는 인력과 30여 대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화재 당시 직원 4명이 공장 안에 있었는데 1명은 급히 대피했고 2명은 먼저 구조됐는데 이 중 1명이 4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1명인 35살 직원은 화재 발생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반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4층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3시간 만에 큰 불이 꺼졌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로 어려움을 겪어 외부에서 벽을 뚫고 물을 뿌릴 수 있는 파괴형 방수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하염이나 이런 그 열에 의해서 그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다가 그 내부 수색이나 그 화재 진압에 어려운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이나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한파 속에 또 다른 공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음성의 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 외벽이 그을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컨베이어 벨트가 얼지 않게 토치로 열을 가하다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쯤 뒤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40톤에 달하는 폐기물 더미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불씨를 제거하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기물을 파쇄하다 파손된 폐 배터리에서 발열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갓 출산한 아기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길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행인이 고양이 울음소리로 착각해 살펴보다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수술과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술시 미쳐가지고 봤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갇혀있나 보다 해가지고 고양이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아기가 들어있던 거죠. 보자마자 일단은 너무 놀랬죠. 갓난아기를 버린 20대 친모 김모 씨는
흉기로 아기 몸 곳곳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4개월 만에 모든 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해 죄질이 나쁘고 향후 피해자에게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상심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5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판단해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앞서 살해 의도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건강이 크게 호전돼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어젯밤 괴산에서 실종됐던 80대 노인이 집 근처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괴산군 간물면의 한 강가에서 83살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수색견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집과 1.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언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집에 돌아간다며 마을 회관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기자 수색을 벌였습니다.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해 조성하는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고 휴식 공간도 제공하는 일석삼조 대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에만 도시숲 조성에 295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작은 땅을 활용해야 하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증평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두타산. 도심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따라 가로수와 작은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타산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와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곳에 이어 올해 가로수와 작은 숲 8곳이 추가로 들어서면 증평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 환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훨씬 더 안전해지고 또 열섬 현상도 가라앉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를 따라 작은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아이들의 안전도 챙기는 자녀 안심 그린 숲입니다. 산업단지와 도심의 자투리 땅 곳곳에도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작은 숲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만 295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도 식재 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 짜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지를 동의를 얻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은 낮 기온을 3에서 많게는 7도까지 낮추고 헥타르당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해 대기 오염물질 168kg을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 정화와 기후 완화, 여기에 휴식 공간까지 제공하며 도시숲이 새로운 생태축으로 일석삼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가운데 다량의 석조문화재가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시의 대규모 공간 제공으로 이들 문화재 보관과 연구조사의 최적지로 결정돼 지난해 11월 기증자 측으로부터 석조문화재 834점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완공될 때까지 석조 문화재들을 조사하고 보존 처리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해 내년부터 박물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충북대학교 예술학과 신설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충북대는 최근 교무회의에서 무용학과와 국악학과 신설안이 부결돼 예술학과 설치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충원을 장담할 수 없고 공간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국공립대학에 예술대학이 없다며 충북대의 예술학과 개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C 충북 특집 라디오 악극 4부작 드라마 조선반도 악극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주간 방송된 오규익 PD 연출작 조선반도 악극단은 일제강점기 조선 지식인들이 일제감시를 피해 독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악극단을 조성해 만주로 떠난 실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방심위는 우리 민족의 삶을 위로한 악극을 위로가 필요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시 선보였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려는 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2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장 군수는 청주시장이 3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 군수가 1억 5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도의원은 평균 4,800만 원, 시군 의원은 평균 4천만 원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인구수와 읍면동수,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영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해 기후 분석 결과 충북의 연평균 기온은 평년 평균보다 0.9도 높은 12.5도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과 0.1도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월별로는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3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한여름인 8월의 평균 기온은 24.2도로 오히려 평년보다 0.5도 낮았습니다. 청주 초정에 세계 3대 광천수를 활용한 수치유 힐링 체험센터가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선정한 지역발전 투자 시범사업의 하나로 국비 72억 원 등 모두 27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내수읍 초정리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의 광천수 활용 치유시설과 명상 힐링센터를 건립합니다. 초정에서 약수로 안지를 치유했던 세종대왕의 사료를 스토리텔링한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